안녕하세요. 힐링이다 TV의 이하늘입니다. 오늘은 8강 챕터 3장의 뇌 속을 들여다보다 신경과학의 혁명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 대해서는 트라우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신경과에 대한 내용, 특히 MRI나 기능성 MRI, PET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뇌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깊이 있는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강에서는 트라우마 환자의 뇌 영상, 기능성 MRI를 통한 뇌 스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우리가 공포에 질렸을 때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챕터 1 또 챕터 2 1장과 2장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강에서 7강까지 핵심 주제는 톰이라고 하는 월남전을 겪었던 그 보훈 환자죠. 이 월남전을 겪었던 변호사가 사실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 콜크 박사가 트라우마 환자에 대해서 이해를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톰이라는 환자는 결국은 본인이 월남전에서 본인이 겪었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본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오는 트라우마와 자기 상실이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 트라우마가 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좋은 날씨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럴 때 본인은 그 독립기념일날 그저 이렇게 법률사무소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술로서 시간을 보내는, 그 세상에 즐거움이라는 게 없고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이 삶의 어떤 즐거움, 그 계절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인식체계의 변화를 가지고 있다. 빌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환자를 통해서 인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별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는 것조차 그냥 아이가 단순히 그냥 울고 애를 케어해 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울었는 그 울음소리가 본인이 베트남전에서 겪었던 그 아이와 오버랩이 되면서 전혀 다른 인식을 하게 되는, 인식체계 변화를 겪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이 트라우마를 겪은 본인들의 입장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너도 우리 편이 되거나 아니면은 너는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는, 이렇게 완전히 이분법으로 보면서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같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끼리 그냥 공유하면서 서로의 그 아픔을 그냥 나누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트라우마에 갇혀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PTSD, 그러니까 트라우마 후의 스트레스 진단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진단명이 DSM-3부터는 등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나 치료에 대해서도 좀 본격적인 진전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이해하게 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이제 90년대부터 나타난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주요 내용이 되겠지만, 이런 뇌 영상 장비가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트라우마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고 이미 뇌 손상을 받은 거다. 그 손상이 현재 내 마음에 혹은 나의 뇌 속에, 내 몸에 남아있는 상처로 지금도 남아있고,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데 영향을 준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한테 언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본인이 몸이 그걸 이해하고 이제 괜찮구나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몸에 남아있는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
그 뇌에 남아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그래서 이 내 몸이 이제는 이 위험이 완전히 지나갔다 하는 것을 내 신체가 깨달아야 이것이 되는 거지. 그저 말 몇 마디 가지고 이제 괜찮아졌잖아, 너 이제 전쟁터를 겪을 일이 없잖아, 너한테 지금 생기는 위험이 없잖아, 이제 너를 성폭해 갈 사람이 없잖아 하고 말한다고 해서 이 트라우마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구조와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콜크 박사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아마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강에서 7강까지는 이제 고통의 이해, 이 트라우마 환자들이 겪는 그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또 개 실험을 통해서 개에게 개를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아두고 전기 자극을 했을 때 그 고통을 받았던 개가 이제 출입구를 열어주고 도망을 갈 수 있게 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회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트라우마 환자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 트라우마 중독이라는 부분에서는 때로는 이 트라우마 환자들이 그런 중독된 상태를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도 우리가 그 과정들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트라우마가 없으면 굉장히 참 좋을 것 같은데도 이 트라우마에 중독된 환자들은 트라우마가 없는 상태가 오히려 공허하고 삶에 의미가 없고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고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도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린 사람들은 차라리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 상태를 한번 겪어보는 게 본인들한테 오히려 안정을 준다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왜 생기는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이 그 아버지나 엄마가 술을 안 마시면 좋을 것 같은데도 오히려 술을 마시게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트라우마가 자꾸 재발되게 되고,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도 그 알코올 중독자 그 환자가 술을 안 마시도록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자꾸 또 술을 마시게 또 부추기면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 뇌를 달래는 법에서는 우리가 이 약물의 치료에 의해서, 그런 약물로 인해서 우리가 뇌가 좀 진정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되니까 그 전에 이 거식증이라든지 음식에 대해서 완전히 집착하던 환자가 아주 편안하게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그래서 다른 변화 없이 약 한 알만 가지고도 그런 변화가 왔다면 정신과적인 진료는 그저 앞으로 약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게 되었고, 정신과 치료에 있어서도 과거의 어떤 그런 심리 치료라든지 어떤 정신 분석의 방향에서 이제는 완전히 약물 치료로 완전히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그래서 콜크 박사가 양리학의 승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제목을 달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정신과적인 질환이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약은 단순히 뇌를 달래는 법이고 현실 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음에 새겨진 그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이제 적응인가 질병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7강까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면서 트라우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하였다면, 이 8강에서는 트라우마 환자의 뇌 영상, 뇌에서 보여지는 그런 영상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기능성 MRI,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만 보여주는 MRI가 아니고 기능성 MRI를 통한 뇌 스캔, 뇌의 실질적인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공포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 환자의 뇌 영상, 기능성 MRI를 통한 뇌 스캔에 대해서는
페트로비치 파블로브라고 하는 러시아의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개의 실험, 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음식을 주면서 개가 어떤 훈련되는 그런 것에 대한 뭐 이야기로 유명한 파블로브의 개 실험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의식적인 생각을 하고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막 움직이는 정도를 어떤 빛을 발광을 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뇌의 그 표면에 아주 밝은 빛이 굉장히 이렇게 사이즈가 막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 그런 빛이 뇌의 표면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주위로는 아주 이렇게 어두운 이런 그 뇌의 다른 실질이 보이면서 한 곳에 아주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콜크 박사가 이 3장을 쓰면서 가장 먼저 인용했던 것이 이 파블로브의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 파블로브는 그 당시에 이미 이제 렌트겐, 엑스레이가 이미 개발이 돼서 골절 환자라든지 이렇게 치료에 렌트겐이라고 하죠. 우리 엑스레이가 영상이 이제 도입됐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그걸 좀 예상했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발된 엑스레이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도 뭐 임상 현장에서 병원에서 찍는 가슴 사진을 찍거나 혹은 뭐 팔다리가 이렇게 골절이 의심됐을 때 찍어보면 뼈가 하얗게 나타나고 소위 말하는 이런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찍어보면 단순히 이제 머리의 두개골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파블로프는 아마도 그 당시에 이게 만약에 뇌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감정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지를 아마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료 장비가 발달하면서 이제 기능성 MRI로 나타났다 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1990년대부터 이제는 뇌에 대한 이미지, 뇌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엑스레이 찍듯이 들여다볼 수 있는 테크닉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전자 방출하는 그 기술을 이용한 펫이라고 하는 장비, 그 다음에 또 기능성 MRI라고 하는 두 장비가 있는데, 이런 장비들로 인해서 이 값이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장비들로 인해서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하거나 어떤 감각을 느끼거나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도대체 우리 마음의 어떤 이런 흐름에서 뇌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지를 이제는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앞에서 챕터 1장, 2장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제 뇌의 질환이라는 것이 뇌의 화학적인 어떤 부족함, 뭐 예를 들면 세로토닌이라든지 뭐 지금도 나오는 노에프네프린 같은 이런 물질들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예를 들면 세로토닌이 우리 뇌에서 양이 적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조그마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로토닌 양이 충분하면 뭐 웬만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로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고 좀 느긋하게 우리가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뇌의 화학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가 많이 되었던 것이 하나라면, 이제 뉴로 이미징, 그 신경의 어떤 이미지, 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있던 브레인 케미컬, 뇌의 화학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의 엔진을 막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속도를 빨리 내게 하려면 우리가 개솔린을 좀 잘 연구해서 고급 개솔린을 만들면, 굉장히 옥탄가가 높은 걸 만들면 차 엔진이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라면은,
그럼 도대체 엔진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보는 것은 이제 뉴로 이미징이라는 거죠. 그렇게 뉴로 이미징, 우리가 MRI를 통해서 펫을 통해서 바라다 본 그 브레인, 뇌의 모습이 결국 우리가 트로마로 인해서 우리 뇌의 모습이 변형이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이제 이 MRI, 펑셔널 MRI라든지 펫을 이용하기로 이제 하버드에 있는 그런 뇌 영상 담당하는 교수하고 이제 이런 스터디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참여자들, 그러니까 트로마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연구가 있는데 한번 참여를 할 거냐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떤 뇌에서 변화가 있길래 내가 어떤 그런 이미지나 어떤 감정, 어떤 소리만 들어도 내가 갑자기 막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지 내 정말 알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8명에게 이런 클리닉에 와서 어떤 스캔, 그러니까 이런 펑셔널 MRI를 하면 우리가 뭐 아마 지금은 이제 우리가 CT라든지 MRI를 찍으려면 이렇게 동그란 통 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머리를 넣든지 우리가 가슴을 찍으려면 이제 가슴을 넣어야 되는 거죠. 이런 동그란 통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스캔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한번 해보겠느냐. 근데 문제는 그것을 그냥 찍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고통스러웠던 이벤트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과연 그걸 해보겠느냐 할 때 그 8명이 다 동의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트로마 환자들도 내가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하다가 갑자기 어떤 상황만 딱 하면 누가 한마디만 하면 혹은 어떤 냄새만 맡으면 혹은 어떤 컬러만 봐도 갑자기 막 그때 트로마의 그 받았던 상황이 생각나면서 막 심장이 뛰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는 이 변화를 도대체 뇌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본인들도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콜크 박사는 어떻게 했느냐면 도와주고 있던 이제 리타라고 하는 그 연구원이 이제 참여자 8명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정리할 때 그냥 뭐 어떤 언제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그 트로마가 있었던 그 순간순간을 다시 이렇게 재구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성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프래그먼트, 아주 그 조각 하나하나를 다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 이미지, 그때 봤던 이미지, 그때 들었던 소리들,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러니까 뭐 어떤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때 본인들이 봤던 어떤 장면들, 어떤 들었던 소리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그래서 완전한 트로마의 어떤 경험을 이제 완전히 재구성하는 거죠. 또 다른 스토리 하나는 뭐냐면 리타가 만들었던 또 다른 거는 그 8명의 환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본인이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 편안한 상태가 언제였냐.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침에 루틴으로 일어나서 양치하고 뭐 이렇게 방을 청소해 놓고 출근을 한다. 그럼 그 자체가 본인한테 편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원고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어디 뭐 이렇게 농가에서 편안한데 앉아 있다. 이게 나는 자기는 편하다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나는 농가에 앉아 있으니까 편하다가 아니고 그 농가에 앉았을 때 하늘은 이렇게 구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그때 내가 봤던 눈에 보이는 색깔은 어떤 것이었고 그 나뭇잎이 어떻게 움직이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 이미지와 그 소리와 그 느낌들을 디테일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그 원고를 만든 거죠. 하나는 본인이 받았던 그 트로마에 대한 그 원고를 하나를 만들고 또 다른 원고 하나는 본인이 가장 편한 그 상태에 대한 원고를 만드는 거죠. 왜 이 대조되는 걸 만들었느냐면 이 트로마를 받았을 때 상황과 가장 편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야 이제 이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떤 식의 변화를 줬고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 하나의 원고만 만든 게 아니고 가장 편안했던 상황에 대한 원고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가 소개하는 대표적인 원고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살인 당신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너무 놀라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잔뜩 긴장했습니다. 어린 남동생, 여동생까지 셋이 2층 계단 맨 위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난간 사이로 당신은 엄마가 아빠의 팔을 붙잡고 엄마는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엄마는 울고 침을 뱉으며 동물처럼 씩씩거립니다. 당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온몸에 열이 오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빠의 손에서 겨우 벗어난 엄마는 식당으로 달려가 값비싼 중국산 화병을 깨뜨려 버립니다. 당신은 두 사람을 향해 그만하라고 소리치지만 둘 다 당신의 말을 무시합니다. 엄마는 위층으로 뛰어 올라오고 곧 TV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은 옷장에 숨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가슴이 쿵쿵대고 몸이 떨립니다. 사실은 제가 일종의 이제 샘플이죠. 콜크 박사는 이제 이렇게 8명의 환자한테 준비했다고 하는 이 그냥 표준화된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제 아내와 싸울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느꼈겠구나. 그냥 저는 제 감정에 이렇게 해서 아내와 막 때로는 말다툼을 하고 물론 막 이렇게 하는 정도로 있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느꼈을 그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때로는 이미지로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감정으로 이렇게 느껴졌겠구나. 제가 아내와 싸울 때 부부싸움을 할 때 이게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남았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제가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되게 참 많이 미안했고 기회가 되면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실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이 우리가 이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는 중국산 화병을 깨트린 적도 없고 TV까지 부수지는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는 우리 어른들의 기준이고 6살짜리 애가 겪을 상황은 이렇게 두려웠겠다. 그리고 그 6살짜리가 그래도 고함을 지르는 거죠. 엄마 아빠 싸움을 그만하라고 하지만 어른들이 언제 애가 그런다고 해서 말을 막 듣고 싸움을 중단하나요? 어른들은 각자의 본인이 분노하고 본인이 화나고 본인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막 더 고함을 지르고 하죠.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 감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추스러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들을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뭘 모르느냐면 그 아이들이 어떤 트라우마를 받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원고를 읽으면서 이게 참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부모가 싸우는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느꼈습니다. 참 미안했다. 제가 아빠로서 아이들에 대해서 참 그 감정을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참 이해하지 못했구나. 저는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조각난 오늘 강의의 사실 핵심은 이 조각난 이 기억들이거든요. 때로는 이미지로,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컬러로,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조각난 이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사실은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를 이해하게 되고 이것이 이해가 될 때 우리가 치료가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명의 환자 중에서 마샤라고 하는 한 40세 된 학교 선생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마 제가 보기에는 8명이 검사를 다 하는데, 근데 이 마샤의 경우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느냐면, 이제 딸아이가 이제 학교 캠프를 갔다가 이제 집에 오는 때 이제 데리러 간 거죠. 캠프를 갔다가 이제 1일 캠프니까 뭐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왔는지 아니면 1박을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5살짜리 딸이 정말 13년 전에 그 캠프를 가지고 오는 그 딸아이를 데리러 간 거죠. 그 멜리사라고 하는 그 5살짜리 딸을 데리러 갔는데 아마 이 아이를 그 시트벨트, 안전벨트를 잘 채워서 출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뭐 이게 안전벨트가 잘 채워지지 않고 안전벨트가 채워지지 않으면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우리가 안전벨트 안 하면 계속 이제 삐삐 소리가 나니까 이 마샤가 그럴 때 이거 완전히 갓길에 세우고 완전히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냥 뭐 이 애 소리가 자꾸 나고 식기 거슬리니까 애 이제 그거를 벨트를 채워주면서 신호가 있는 사거리를 지나는데 이 빨간 불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달린 거죠. 그게 이제 옆에 오던 사거리니까 옆에 오는 차가 와서 바로 이걸 교통사고 생기고 딸아이는 거기서 바로 죽고, 문제는 뭐냐면 그 마샤의 뱃속에 있던 7살짜리 태아도 뭐 이제 이렇게 죽게 되고, 이 이후로 이제 마샤가 겪게 되는 이 트라우마가 참 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있다시피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죠. 사실 그냥 학교 선생님이긴 하지만 뭐 정말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마샤가 이제 콜크 박사에게 치료를 받다가 처음으로 내가 이제 이런 기능성 MRI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자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샤가 이제 그런 기능성 MRI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 스캔하는 그쪽에 들어가 있고, 이제 첫 번째 테이프는 이 마샤에 대해서 마샤가 이제 첫 번째 트라우마를 받았던 그 상황들, 그 아이를 데리러 가고 그 아이와 가면서 그 벨트가 조여지지 않아서 나는 소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이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지나다가 교통사고가 생기는 장면들, 그때 들렸던 그 딸아이의 뭐 소리, 때로는 교통사고의 소리, 그때 뭐 봤던 어떤 이미지들, 또 그때 느꼈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적고, 두 번째는 이 마샤가 가장 편안했던 그런 장면들. 여기에서는 이제 그 마샤가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고 그냥 이를 닦는 그런 것들을 그냥 뭐 일어나서 입 닦았다가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무거운 몸이지만 이끌고 치약을 짜고 이빨을 닦으면서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하고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주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하고 그걸 녹음한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마샤가 아주 편안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아느냐면 이제 이 검사를 하면서 이 심박수도 체크하고 또 혈압도 체크하는데 뭐 이럴 때는 이제 심박동수도 정상이고 혈압도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샤가 가장 편안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그 스크립트를 읽어주는 그걸 들으면서 다시 이제 마샤가 그때 이 상황을 다시 경험하는 거와 또 가장 편안했을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는데, 어쨌든 이 마샤가 이 스캐너에서 나오고 난 뒤에 마샤는 낙심하고 잔뜩 지쳐서 굳어 있었다. 뭐 우리가 상상이 가는 거죠. 실제로 마샤는 그 스캔을 하는 동안에, 기능성 MRI를 찍는 동안에 본인은 지금이 교통사고 현장이 아니거든요. 이미 그거는 13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본인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마샤가 들었던 거는 그때 13년 전에 교통사고 상황을 단순히 이렇게 기술해 놓은 원고를 읽은, 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뭐 톤으로 아마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읽은 그 내용만 가지고도 마샤는 오히려 낙담하고
지쳐 있었고 굳어 있는 그 트라우마를 고스란히 다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되었을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샤를 포함한 8명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콜그 박사가 예상했던 것처럼 가장 활성화된 뇌의 부위는 소위 말하는 변연계라고 하는 우리 림빅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림빅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감정에 대한 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변연계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아미그달라 편도체에서 가장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것이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받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부위는 우리가 림빅 시스템이 가장 활성화된다 하는 것들을 콜크 박사는 뭐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 림빅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 맞춰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고 또 신경적으로 막 전기적인 자극이 되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박동수가 막 올라가고 산소의 소모량이 막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은 이런 위험에 대해서 싸울지 혹은 도망갈지를 막 이제 준비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 마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스캐너 안에 있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아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리적인 작용은 막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도 막 펄떡펄떡 뛰고 막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변연계가 활성화되는 것을 이 MRI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뇌에서 이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부위거든요. 이 브로카 영역이 여기 MRI 결과에 보면 브로카 영역이 있는 이것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 평소에는 이거보다 굉장히 크게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 브로카 영역이 굉장히 작아들었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은 이 말로서 표현을 못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느낌을 뭐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를 다칠 때 이 앞부분을 다치게 되면 혹은 뇌에서 이 뇌의 이 앞부분을 가는 전정부를 가는 부위가 전두엽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이제 언어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누굴 보고도 반갑다 이래야 되는데 머릿속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반갑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어떤 그런 뇌출혈이라든지 혹은 허혈성 뇌질환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트라우마 환자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는 이런 그 언어의 어떤 표현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말문을 막히게 한다. 말문이 막혔다 하는 것은 이런 브로카 에어리어가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크 박사가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맥베드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의 어떤 그 장면 중에서 왕이 뭐 살해된 시체로 발견됐을 때 정말 말이 나오지 않는다 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뭐 이제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받건 어떤 빅팀 그러니까 이 희생자들 어떤 트라우마를 받은 희생자들 뭐 이태원을 겪었던 사람들이 막 응급실에 왔을 때 말을 못하고 응급실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빨리 말을 하세요 한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미 이 뇌의 영역에서는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이 정기적인 이 액티베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오히려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더 중증의 어떤 트라우마를 받았구나. 이렇게 이제 의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처치를 해줘야 되는 거지. 자꾸 빨리 말해봐라 주소가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종합적인 어떤 이해,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어떤 이벤트든 어떤 사건이든 뭐 일상의 삶도 내가 느끼는 어떤 온도, 뭐 이미지, 소리, 뭐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돼서 이거를 말로 표현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걸 종합해서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이걸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벤트를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고,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은 제대로 이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단순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냥 이 말문이 막히는 자체가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객관적으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이 말문이 막힌다는 것은 결국은 이야기를 시작과 중간 끝이 있는 이야기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어떤 일이 있느냐 물어보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그때 상대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이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막 조각난 이야기들만 하는 거죠. 나는 그때 화가 났었고 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언제 있었냐 그럼 또 이야기했다가 저 이야기했다가,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게 트라우마 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다른 트라우마 환자들이 그런 기능성 MRI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은 우리 뇌의 뒤쪽에 있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본 시각이 상이 이렇게 카메라의 뒤에 맺히는 것처럼 뇌에서는 뒤쪽에 맺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 이게 처음에 뇌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그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변연계가 활성화가 되고 또 시각을 보이는 이 부분도 이렇게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브로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오히려 좀 줄어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능성 MRI를 통해서 이 콜크 박사가 8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변화들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시각한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파블로프는 상상만 했다면 콜크 박사가 했던 90년대 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시각화가 돼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트라우마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런 조각난 이런 감각들, 소리라든지 냄새 혹은 우리가 타치했을 때 느끼는 것들이 결국은 프로세스 되지 않은 걸로 남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이 하나로 모여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는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디파이드가 돼야 된다. 또 프로세스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해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제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트라우마를 제대로 조합을 해서 만들고 이걸 프로세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겪은 트라우마를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게 하는 거, 본인이 그때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더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은 프로세스를 하는 첫 번째 스텝이다. 그래서 내가 겪었던 일들을 정말 객관화시키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미 치료가 시작됐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과정들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정상적인 이제 이 인식체계의 변화라고 아까도 말씀드린,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는 우리가 소리만 들어도 그 트라우마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장면이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거는 지금 옛날에 겪었던 일과 지금 이 들리는 소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트라우마 환자는 그 소리만 들어도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고, 그때 느꼈던 이 출혈이 많은 게 있으면 빨간색만 봐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정상적이라면 우리 내 눈에 빨간색이 보였다 하더라도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주 평화로운 소리라면 저거는 그냥 색깔이네. 혹은 어떤 냄새가 나더라도 아주 이렇게 좀 유쾌하지 않는 냄새가 나더라도 트라우마 환자는 그 냄새 가지고도 옛날의 트라우마를 생각하고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냄새는 나지만 지금 소리가 그런 소리가 아니고 내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때 트라우마하고 상관없는 지금 나타나는 그냥 별거 아닌 냄새일 뿐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조각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이 조각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트라우마 환자의 특징이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조각난 것들, 프래그먼트로 되어 있는 것을, 조각난 것을 모아서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스토리를 본인의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점차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프로세스가 되는, 트라우마가 프로세스가 되고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기능성 MRI, 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공포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면, 다음에는 내 속을 들여다보다 신경과학 혁명 두 번째 시간으로 한쪽 뇌의 변화, 또 싸움과 도주의 늪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